네, 대한민국 정론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우리 기자님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청소노동자 시설 권리 지키기를 위한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사회를 맡은 일화건강의 사무국장 한인임입니다. 먼저 인사 말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의원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입니다. 예, 제가 두 번째로 정론관에 쓴 건 청소노동자 문제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청소노동자들이 상당수 간접고용이시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는 고용승계 문제로 많은 우려를 낳았고요. 현재 국회 청소노동자들도 간접고용이십니다. 그런데 직접고용이든 간접고용이든을 물론하고 사실은 많은 일을 하고 많은 먼지에 쌓여서 힘든 일을 하시는 이런 분들께서 이 씻을 권리조차도 없다는 사실이, 그래서 씻을 만한 어떤 이 장소나 이런 것이 제공되지 않고 뿐만 아니라 점심 한 끼, 저녁 한 끼조차도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조차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지금 조사 결과 밝혀져서요. 그래서 오늘은 청소노동자들을 씻을 권리, 청소노동자들이 따뜻한 밥 한 끼 먹을 권리를 위해서 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여기서 섰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연합노동조합의 한대일 김포 지부장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민주연합 노동조합 김포지부장 한대일입니다. 제가 환경미화원 들어온 지 16년 됐습니다. 하지만 13년까지 씻을 곳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그나마 직영 가로 청소 환경미화원인데 그나마 저는 나은 편이었습니다. 대행업체에 가보면 한 16명, 17명 일하는데 달랑 수도꼭지 하나, 큰 넓은 데 하나, 그리고 화장실, 간이 화장실 하나, 겨우 그 정도였습니다. 지난 2011년도에 캠페인을, 환경미화 시설권리 캠페인을 하면서 그나마도 좀 나아지긴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미비하고 있습니다. 법에는 샤워실, 휴게실, 탈의실, 세탁실, 건조실까지 다 구별하게끔 되어 있으나 법은 법일 뿐입니다.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 담당자조차도 법령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현실이 태반입니다. 노동부에서는 사고나 나야 파업이라 해야 나오는 실태고요. 그거에 대한 현장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은수미 의원님하고 같이 공동으로 이런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 일반노동조합의 사무처장이신 박봉순 처장님 모시고, 박문순 사무처장님 모시고 인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 일반노조 사무처장이고요. 박문수라고 합니다. 현장에서 폐기물 수거 업무 하시는 분들의 씻을 권리의 구체적 실태나 구체적 상황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들이 아마 발언을 하실 거라서 그게 겹칠 것 같아서 저는 짤막하게 현장 노동자의 입장에서 본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사실 떳떳하게 출범한 정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 동안 사실 정권 탄생의 정당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이나 군대를 동원한 여러 가지 댓글, 조작, 이런 걸 통해서 부정하게 탄생된 정권 아니냐, 이런 시비 끝에 박근혜 정권이 집권 2년차에서 대대적으로 들고 나온 것이 규제 완화입니다. 근데 규제 완화라는 것이 하나의 안건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박근혜 정권이 자신의 편이 누군지 솔직하게 고백한 사건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작년 한 해 현장에서 매일 5명씩 돌아가셨습니다. 산재 사망률이 OECD 국가 중 1위이고요. 작년에 2013년도에 돌아가신 현장 노동자, 산업 현장에서 돌아가신 노동자가 1929명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박근혜 정권이 얘기하는 규제 완화가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재벌이나 그 가진 자들한테 더욱더 마음 놓고 돈벌이 할 수 있는 그런 노동자한테 정말 생명에 직결되는 그런 규제를 푸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시술 권리 관련해서도 2010년도부터 정말 절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규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휴게시설이라든가 편의시설, 세척시설, 그 다음에 수면실 이런 것들을 갖추게끔 규정은 만들어 놨지만 실제로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그 원청에서 이것을 지키고자 하는 확실한 의지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방선거 맞이해서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는 뭐 지자체 단체장들은 확실한 의지를 갖고 이 부분을 실천을 해달라라는 요청을 드릴까 해서 이 자리에 왔고요. 아마 실태 조사를 보시면 놀랄 겁니다. 수도꼭지 하나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도꼭지 하나에 10명이 씻으라고 합니다. 그것은 규정이 있으니까 그냥 형식만 갖춘 거 아닌가, 이진 없이 하려니 신용만 보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는 더 강화해야 된다. 노동자의 생명, 안전, 위생에 대한 규제는 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인사말 순서네요. 서울시 청소대행업체 환경위원 권리찾기 운동본부의 정구율 집행위원장님 모시고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청소대행 환경위원 권리찾기 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정구율입니다. 청소업체에 이렇게 열악한 근로조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을 만들어야 하는데 노동조합 설립 자체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임의단체로 환경미화원 권리찾기 운동본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고발성 발언을 좀 할까 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서울입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부자들이 산다는 모 구는 화장실도 없고 수도꼭지 하나도 없고 여름에는 더러운 오폐수가 한강으로 직접 유입이 되는데도 어느 언론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또한 서울시청 역시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로 고가 다리 밑에서 화장실도 없고 씻을 데도 없고 컨테이너 박스에서 그렇게 옷만 갈아입는 그런 환경미화원들의 열악한 사정을 여기 오신 기자님들께서 취재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동대문구에 있는 모 업체는 탈의실은커녕 옷 갈아입을 곳 하나 없이 청소차 안에서 옷을 갈아입고 씻지도 못하고 전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퇴근을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얼마나 많은 세균이 서울 시민들을 퍼뜨리겠습니까? 이 문제는 우리 은수미 의원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셔서 환경미화원들의 생활권을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후 발언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속도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실태조사 결과 발표는 일과건강 운영위원이시고 노동환경건강연구소장이신 임상혁 소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임상혁입니다. 3년 전인가요? 저희가 그 민주노총 소속의 여러 사업 환경미화원이 속해 있는 노동조합들과 시스거리 캠페인들을 했습니다. 하게 된 배경은 아주 간단하죠. 버스를 탔는데 환경미화원이 타신 거예요. 근데 냄새가 좀 납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사람들이 앉지 않고 자꾸만 희끗희끗 쳐다보고 그렇죠. 환경미화원은 굉장히 큰 자괴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이 사회의 구성원인가? 뭐 이런 자괴감이 있었고 저희들도 그분들이 이게 굉장히 미안한 마음으로 이런 캠페인들을 환경미화원에게 시설권리라는 캠페인들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좋았던 건 많은 시민사회단체, 또 정치인, 그리고 언론에서 굉장히 많은 호응들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2012년 법이 개정이 됐고요. 사업자는 위생시설을 설치해야 되고 이용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이 있고, 이거는 벌칙 조항이 되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아마 5페이지 정도에 보시면 잘 아실 텐데요. 그러면서 규칙으로는 그 휴게실에서는 휴게시설, 세면 및 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이 갖춰져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되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 새로운 법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지켜지는지를 갖다가 보기 위한 조사였습니다. 조금 안타깝게도 법에서는 내용들이 만들어졌지만 아직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지켜지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휴게시설 같은 경우는 한 85%의 휴게시설들이 만들어졌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세탁시설이라든지 목욕시설 뭐 이런 것들이 같이 겸비되는 경우는 50%도 채 되지 않고요. 휴게시설이라고 해봤자 쉽게 얘기하면 한 평에 노동자 3명이 쉴 수 있는 그런 아주 좁은 공간, 그래서 어떻게 보면 휴게소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부끄러운 공간일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목욕시설이나 뭐 탈의시설도 뭐 수도꼭지 하나에 10명이 사용하게 되는 그러한 것이 있어서요. 법은 만들어졌지만 아직 그 법적인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현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외국의 사례들을 뒤에 보도자료에 보시면 담아놨는데요. 아마 이렇게까지 배려할까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배려입니다. 하다못해 온수가 나와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수도꼭지의 개수는 충분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외국의 자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3년 전에 저희들이 캠페인을 통해서 법 제도가 만들어졌고 일정 정도의 성과가 있지만 아직도 굉장히 미약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번 지자체 선거를 통해서 좀 더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시는 기자분들이 좀 더 사회적으로 이런 것들 여론을 해주신다면 또 다른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현장 증언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국민주연합 노동조합의 오정근 대의원님 모시고 끝내야 되나요? 네. 죄송합니다. 네, 여튼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